오늘 만나보실 모델 폭스바겐의 야심작이죠. 자,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이끌어갈 ID 시리즈, 국내에 들어온 첫 주자는 ID4인데요 일단 분위기로 봤을 때 호불호가 갈릴 요소들을 몇몇 갖고 있네요. 자, 그래도 폭스바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본질적인 그 기본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동화 모델에서 어떻게 풀어놨는지 혹은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 자,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디자인은 폭스바겐의 개성을 잘 보여줍니다. 전기차답게 그릴을 생략한 전면 디자인이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구성이죠. 후드를 열었을 때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었고요. 측면부는 차체가 길어 보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전륜과 후륜 팬더를 부풀리고 벨트 라인에 굴곡을 넣은 것도 특징이었죠. 전자식 도어 핸들을 달아 보다 매끄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여기에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A필러부터 C필러까지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처리해 고급스러운 느낌도 키웠고요. 후면부의 특징은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에 있습니다. 얇고 작은 패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우디가 도입한 OLED 램프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물론 OLED는 아니고요. LED 패널을 4mm 두께로 만들어 OLED와 느낌을 비슷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차체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국산 아이오닉5 EV6 대비 좁지만 키가 조금 더 높죠. 휠베이스는 2765mm 수준이라 그리 긴 편은 아닙니다. 폭스바겐 ID4와 함께 가볍게 달려보죠. 자, 승차감의 비중을 둔 만큼 코너링을 급격하게 했을 때 바디롤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자, 요즘 나오는 전기차를 비롯해서 크로스오버 타입의 차들이 이런 성향을 보여줄 때가 다소 있죠. 그리고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자, 전기차가 되면 이 타이어도 많이 바뀝니다. 그랬을 때 종그립이라고 얘기하죠. 앞뒤로 받는, 자, 구동을 할 때 걸리는 힘, 그리고 지금처럼 강력하게 제동을 할 때 이때는 타이어가 종그립에서 충분히 잘 받아주는 모습인데, 반면 코너링을 할 때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 있는 상황, 이때는 기대만큼 버텨지지는 않습니다. 기본 성향은 언더스티어 쪽에 맞춰져 있는데 ID4는 후륜 구동 모델이죠. 물론 듀얼 모터 버전도 있지만 기본은 후륜이고요. 근데 타이어 사이즈를 보면 앞쪽이 235, 뒤쪽에 255mm를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스티어 특성 자체도 약간 언더스티어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끔씩 하는 리프트오프 시험이죠. 자, 스티어링이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지금도 아마 화면상에 나왔을 것 같은데 차가 리어가 갑자기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언더스티어 라인대로 흘러갑니다. 자, 언더스티어가 왜 우리에게 좀 더 다루기 쉬우냐면, 정말 한계상으로 넘어가면 언더스티어도 위험해요. 하지만 보통은, 자, 언더스티어가 난다? 스티어링을 조금만 더 꺾어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와 같은 셋업을 하고 있고, 타이어는 의외로 이제 너비 대비 성능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차로 골프처럼 재미난 그런 주행을 하는 데는 제한이 따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핸들링 자체는 좋은 편이고, 급조작이 아닌 일반 환경에서의 ESC 제어 능력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를 탔을 때 얻는 이점이 뭘까요? 뭐 유지비도 있긴 해요. 하지만 뭐 냉정히 보면 차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이제 뭐 대폭 내려간다면 이제 그때는 얘기가 되겠지만 충전료도 점점 좀 오르고 있어요. 아직은 내연기관보다는 전반적인 운영비에서 유리하긴 하나 아직 순수한 차량 등급 대비 경제성을 논한다면 내연기관 쪽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히 이 셰시 그리고 밸런스는 잘 잡았네요. 자, 지금도 싹 꺾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고 들어오죠. 물론 초반에 ESC 개입이 있습니다. 참고로 셰시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되면 ESC가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브레이크 성능에도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고 이 브레이크의 과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ESC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안전장비들이 다 합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 셰시의 중요성 항상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성능이 좀 아쉽긴 한데 그거 빼고는 괜찮네요. 자, 그리고 처음 저희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이 승차감이 생각보다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리어 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조금 낮더라고요. 이건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누군가 이제 좀 차를 잘 아는 분이겠죠. 전략적으로 승차감을 더 좋게 부각시킨 건데 저희는 규정 공기압에 맞춰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 쪽의 움직임을 보면 타이어가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약간의 승차감 자체가 뭐 국산 모델 대비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승차감과 주행 안정감 이 부분에서 그래도 승차감 쪽으로 살짝 기울면서 적정 밸런스를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능성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눈에 띄는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뭐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전히 폭스바겐은 자사가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가고자 한 그런 향을 일부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세련미에서는 분명히 좋지만 조작할 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도 이 벤츠를 이제 주로 이제 타보면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게 약간의 오조작 가능성도 있고 원치 않을 때 눌리는 그로 인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폭스바겐도 다시 지금 이 신형을 버리고 과거와 같은 물리 버튼이 달린 타입으로 돌아간다는데 저는 환영합니다. 무조건 최신 기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충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ID4는 400V 시스템 최대 135kW 충전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충전을 해보니 60% 충전 상태에서 47에서 50kW 내외로 충전이 이루어졌는데요. 30분 정도 충전을 하니 22.9kWh 정도 충전이 됐습니다. 다른 충전기에서도 한 번 더 충전해 봤는데요. 이때는 50에서 70kW로 충전이 됐었죠. 폭스바겐은 최적의 환경에서 36분 만에 5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다양한 충전 환경에서 보다 이상적인 충전 속도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용 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135kW급까지만 지원을 하죠. 물론 이제 국내 여건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이 이제 50에서 100 사이고 이제 현대차가 800V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350W까지 지원은 하는데 아직 그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 효율성 부분을 100% 쓰지 못합니다. 아직 그런 브랜드는 없으니까요. 일상에서 효율로 보면 분명히 현재 시스템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200kW급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좀 더 편하겠죠. 벤츠만 해도 약간의 급 나누기를 하고 있어서 밑에 급에서는 150kW급 그리고 상급 뭐 이제 EQS를 예를 들자면 450부터는 이제 200급을 지원하게 해주는데 지금 것이 현 세대에서는 괜찮지만 점차 이제 충전기의 성능도 올라갈 것이고 더 많은 충전기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런 현실과 비춰 바라본다면 지금은 괜찮지만 뭐 향후에 5년 뒤가 된다면 내 차 좀 뭐랄까요 퀵 차죠? 여기서 뭐 2.0 쓰다가 3.0 썼을 때 뭐 계속 나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아쉬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 측면을 꼽자면 배터리의 급속 충전이 배터리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노트북을 봐도 80%까지만 충전하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완속적으로 했을 때 컨디션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저희가 뭐
LG 엔솔 그 연구원분을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권장할 때 그러더라고요. 완속의 비율을 한 60에서 70% 가져가 준다면 배터리는 항상 좋은 컨디션을 낸다. 하지만 뭐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빨리 충전하고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뭐 보면은 뭐 내연기관은 뭐 이미 끝나가지고 다 버려야 될 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개발하는 기술 자체가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표면적으로는 우리 전기차가 다 최고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내연기관에서 그대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뭐 뚝딱하고서 나는 전기차 전문 이런 그 연구원분들은 없어요. 뭐 진짜 바닥에 있는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셰시, 자체, 여기서 이제 뭐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더 좋은 플랫폼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각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정말 뭐 내연기관을 막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직 없다. 하지만 2025년 이후가 되면 본격적인 시장이 더 열리게 되겠죠. 그 이후 그리고 2030년 이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전기차가 나올 수 있고, 지금은 마치 뭐랄까요, 초창기 인터넷 기능을 갖춘 그런 피처폰, 그 정도로 바라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핸들링, 퍼포먼스 이런 주행 부분에서는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서 골프 정도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승차감을 볼까요? 이번에는 시속 30km로 과속 방지 턱을 넘는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턱에 접근할 때, 그리고 이 노면, 다른 노면을 이제 만났을 때는 조금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의외로 이 턱을 넘을 때 프론트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이 마지막에 떨어지죠. 이 과정에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처리 능력을 보여주네요. 보통 이제 유럽 차들은 이거보다는 좀 단단한데, 확실히 이 차가 타겟으로 하는 그 시장을 많이 감안했기 때문인지 그래도 부드럽게 풀고자 노력한 흔적은 보여줍니다. 물론 국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단단한 편에 속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주행 안전성, 조정 안전성을 얻은 만큼 이 정도 승차감이면 충분히 타협할 만하네요. 그리고 전기차들은 회생 제동이 걸리죠. 그 때문에 프론트 서스펜션에 약간의 저항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승차감을 낮추게 되는데, 현재 ID4는 회생 제동을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코스팅을 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창문을 열었죠. 불규칙한 이제 진동이 계속 들어오는 구간을 가게 되는데, 사실 아직 전기차의 그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상 탈출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스펜션도 잘 움직여주는 편이고, 차체도 뭐 부가적인 떨림 없이 잘 잡아주는데, 타이어가 20인치죠. 편평비 문제, 그리고 전기차 특성상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좀 더 이제 강해지게 되죠. 구조 강성이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승차감, 좀 이 쇼크가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잔량을 이제 저희가 사실 매번 똑같이 맞추면 좋겠지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40에서 50% 정도 내외에 있을 때 10%의 전력으로 얼마를 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건데요. 시험은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 기준 시속 110km에서 이뤄졌으며, 배터리가 48%로 떨어진 직후부터 38%까지의 구간, 이때까지 달린 거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10%로 약 32km를 달릴 수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고속주행 능력을 볼 텐데요. 출력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처음에 쉐보레 볼트가 나왔을 때 150kW급 모터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204마력의 출력을 냈었는데, 현재 ID4에도 같은 수준의 모터가 쓰입니다.
최대 토크는 우리 기준으로 31.6kg 폴스미터인데 이 속도 제한이 뭐 전기차들 일부 좀 많이 보수적인 편이죠. 현재도 최고 속도 161km 실제 속도에서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기판상으로는 164km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고속 환경에서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는 직진 주행 안전성입니다. 이 부분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국내 여건이 이제 시속 110km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좀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직진 주행 성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셰시를 비롯해서 타이어 역시도 직진 주행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죠. 속도 자체가 뭐 다소 낮은 편이긴 하지만 안정감은 뭐 당연히 무난합니다. 뭐 시속 160km에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차를 뭐 아직까지 이제 폭스바겐이 내놓은 적이 없긴 한데, 또 이제 이들의 이 본 고장엔 아우토반이라는 환경적 기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 주행 안정감 좋은 편이고, 지금도 직진 주행 성능도 무난합니다. 조금 속도를 낮췄다가 가볼까요? 자,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브레이크 뭐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초반에 응답성이 강조되어 있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팍 서거나 이런 타입은 아닌데, 다른 차에서 처음 옮겨 탔을 때 이 페달을 조작하는 양이 조금 더 많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속 30km,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간입니다. 여기서의 움직임에서는 불편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국도 혹은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할 때 그 상황을 가정해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통상 전기차라고 얘기하면 초반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토크, 그로 인한 가속감을 운전자가 더 많이 받게 되죠. 반면 지금은 분명히 차는 무난하게 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전기차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순간적인 토크, 펀치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자, 그러면 ID4 발진 가속 성능을 볼까요? 공식 기록은 8.5초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그것보다는 좀 더 기록이 좋게 나왔죠. 8.4초대인데 다른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긴 합니다. 통상 이제 이와 유사한 뭐 160, 170kW급 모터를 쓰는 차들이 7초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ID4는 이제 8초대 중반을 보여주죠. 때문에 두 가지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기차 치고 가속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내연기관하고 뭐 별반 차이도 없는데?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모터에서 끌어다 쓰는 이 전력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거리를 주행할 때는 좀 더 뭐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양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폭스바겐 ID4 제동 능력을 볼까요? 자, 제동 성능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35m대를 마크하고 있고, 지속된 환경에서 시험을 했을 때 이때도 36m대를 유지했죠. 어떤 제동 편차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것, 보통 이제 2m까지를 기준으로 거기서 벗어나면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일반 승용 모델로서는 2m 안쪽이면은 뭐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m대가 이 편차를 보이면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 타이어의 성능 그리고 제동 시스템, 프론트 쪽의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치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네요. 제동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 있죠. 뒤쪽을 드럼을 사용합니다. 자,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거, 지금까지의 자동차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춰 바라보면 예전에는 도태된 기술이라 쓰지 않았다가 다시금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전기차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로 본다면 드럼 시스템이 유리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 나중에 타사들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향후에 폭스바겐이 이를 버렸다, 네, 이 경우에는 그들도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 또한 이 컨티넨탈이라는 회사 자체가 구멍가게는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제 현대 기아차 이 리모트 키 있죠, 스마트 키, 네, 이것도 컨티넨탈이 제공하는데, 정말 이런 소소한 것 외에도 컨티넨탈은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이 서플라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독일계 회사이기도 하고, 뭐 우리에게는 아마 타이어 정도만 알려져 있을 텐데, 사실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들이 시대와 뒤처진 것들을 뭐 갑자기 썼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자, 이와 같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기획 기사를 저희가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네,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체, 네, 여러분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ID4의 회생 제동 시험도 해봤는데요. 다른 모델과 달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생 제동을 쓰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승차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상용 전기차에서는 승차감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타이어 스펙을 놓고 본다면 20인치를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해외 모델에는 19인치도 들어가죠. 자, 19인치가 됐을 때 아무래도 편평비에서 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는 19인치가 낫고, 20인치가 들어갔을 때는 핸들링이나 안정감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함을 갖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인테리어는 라운지를 연상시키게 꾸몄는데요. 계기판은 5.3인치로 매우 작습니다. 거의 스마트폰만 하죠. 주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고 보면 되죠. 그 옆에 변속 레버가 있는데 돌리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밀면 전진, 뒤쪽으로 당기면 후진이 되는데 국산차와 같은 방식이며 벤츠와는 반대입니다. 차량의 모든 기능은 1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진행되는데요. 간단한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음성인식 기능은 아예 지원하지 않았고요. 자세 제어 장치 하나만 해제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자세 제어 기능은 부분적으로만 해제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완전히 해제하려면 퓨즈를 뽑아야 하죠. 결론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량이나 온도 조절도 터치 방식을 쓰는데 보기에 좋지만 조작성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야간에 여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불편함을 줬고요. 친환경차 이미지를 위해 소재도 신경을 썼습니다. 가죽도 동물의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최대한 활용했죠. 시트는 열선 기능만 갖췄는데요. 그래도 메모리와 마사지 기능이 있네요. 공간은 무난합니다. 차급을 생각했을 때 매우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종합적인 공간 활용성은 컴팩트 SUV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가 깜빡 존다든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처럼 시각적 경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시트벨트를 주기적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운전자를 깨우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주게 되는데요. 최종에는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켜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상당히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실내 구성 다 좋았죠. 그리고 전자식이 좀 도어락을 쓰고 있는데, 자, 살짝 하면 열립니다. 자, 근데 만약에 급박한 뭔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단계가 열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당겨요. 안 열리죠? 자, 그럼 한 번 물론 더 당기면 열리긴 합니다. 자, 그다음
만약에 정말 급해요. 빨리 내려야지. 팍 당기고 밀면 안 열립니다. 자, 물론 한 번 놨다가 다시 하면은 2번 하면 열리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 뭐 뒤쪽도 확인해 보니까 같은 지금 특성을 보여주는데 긴급하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폭스바겐 본사 차원에서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팍 당겼는데 만약에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놨다가 다시 한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전에 당황을 해버리겠죠. 앞서 실내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계기판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뭐 좀 이제 추억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M300 버전의 스파크를 탈 때 뭐 나름대로 이제 그들은 바이크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강조했었는데 실용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눈에도 잘 보이고.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네요. 또한 이 HUD 부분도 이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내 사양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죠. 자,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장비 같은 것들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속에서의 안정감, 직진 주행 성능, 핸들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죠.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 뭐 영국에서는 좀 짜잘한 그런 쇼크가 들어왔을 때 서스펜션이 처리하는 그 능력도 중시하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편의 장비에 조금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데 아쉽죠? 다만 이 시트의 소재라든지 여기서 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팬이 있고 없고는 국내 시장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영역인 만큼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국내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춰야 되는데 어찌 보면 쉽지 않나요? 개발할 때 셰시에다가 뭐 몇십억 몇백억 쓰는 것보다는 이 좋은 서플라이어 만나가지고 통풍 시트 다는 게 쉬울 텐데 네, 국가별 이렇게 취향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나온 폭스바겐 ID4. 야, 폭스바겐도 확실히 좀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뭐 사실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국내 보조금 이제 현실 때문에 이 차가 지금 경쟁력이 매우 높아 보이진 않아요. 기능성 그리고 무난함 이런 것으로 놓고 본다면 타사 모델들, 특히 프리미엄 모델들과 겹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뭐 볼보의 레차즈를 비롯해서 원폴스타 같은 경우도 있고 국산차도 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기본 만들기 부분,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많이 했고 그에 대한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고급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보여준다면 폭스바겐 ID4 그를 비롯한 뭐 다양한 폭스바겐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차로서는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약간 아쉬운 거, 그래도 이 모터 출력이 이제 우리 기준으로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마력 정도만 더 나와준다면 만족감이 더 높았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무난함, 우리가 정말 일상을 감안했을 때 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폭스바겐 ID4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쉐이드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